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자입니다. RC 융합대학 박영철 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RC 융합대학 2주기 성과와 향후 확산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이전에 이제 세종대학교 교육혁신처장님이 발표하셨지만 자율 전공 선택 제도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대학은 이제 교육부가 시켜서 자율 전공 선택제를 실시를 했고 그 성과가 과연 학교의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학교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줄지 이렇게 우려를 하셨는데 저희는 교육부에서 그런 요청을 하기 전에 2021년 자율 전공 선택제를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대학 평가라고 하는 되게 우리를 압박하는 요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어찌 보면 되게 혁신적이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더라도 다른 대학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1년에 저희가 소위 자율 전공으로 학생들을 뽑기 시작을 했고 당시에 이제 RC융합대학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로 치자면 아래 숫자에 보시는 것처럼 49.2% 저거는 이제 의대하고 간호대를 포함했을 때 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의대와 간호대를 제외를 하면 저거보다 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전공의 학생들을 자율융합 계열로 뽑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인문계, 자연계, 문과, 이과 이렇게 두 계열로 선발을 했었죠. 물론 그 안에서 선발된 이후에 전공을 선택하는 건 자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에는 그 선발 자체도 통합해서 모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고 2021년에 선발한 학생들이 올해 최초로 자율융합 모집 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학부장님이 소프트웨어 학부의 졸업 인원들을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원이 120명인데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이 이제 군대 가고 휴학하고 이런 애들을 제외하니까 대략 한 40명 정도가 이번에 제1전공, 그 다음에 제2전공, 뭐 이런 심화전공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졸업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점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아직은 졸업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융합 계열에 속해 있는 전공들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사회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공학계열, 망라에서 많은 계열들이 자율융합 계열로 소속이 되어 있고 독립된 학부로 뽑는 학부들은 주로 이제 첨단 학과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예술학부라는 예술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라이센스 학과, 국제 관련된 학과, 그 다음에 의과대학, 간호대학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자율융합 계열로 선발된 학생들은 제1전공을 저 계열에 소속되어 있는 전공에서 선발하게 되고 제2전공을 선택할 때는 아래에 있는 이제 라이센스 학과와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모두 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자율융합 계열로 선발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한테 적절한 전공을 선발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학사행정으로는 먼저 봄에 전공 선호도 조사를 한번 하고요. 그다음 가을에 전공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두 번째 전공 선호도 조사는 전공 탐색 박람회 이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제1전공 신청을 받은 이후에 2월이 되면 제1전공 승인이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제2전공을 2학년 1학기 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제1전공 승인 이후에 제1전공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약간의 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그 숙제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비교과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보면 맨 처음에 1월에 수시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새내기 예비대학이 있고 그리고 학기 시작되면
뭐 직업 선호도 검사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그 적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요. 근데 1학기 훨씬 더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의 주체는 둘인데 하나는 AA, 아카데믹 어드바이서, 예를 들면 좀 제너럴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MAA, 전공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서. 이분들은 전공의 교수님들이시니까 일종의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상담이 이제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에 전공 탐색 박람회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공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선호도 조사와 전공 선택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교과 체계로 보면 RC에서 진행하는 리더십 개발과 리더십 실습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 두 개는 RC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선택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RC를 통해서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것과 함께 그 RC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기한테 가장 적절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분리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목으로는 전공 1학기 때는 대학 학문의 세계, 2학기 때는 전공 진로 상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학 학문의 세계가 주로 전공을 학생들한테 소개하고 전공에 대해서 탐색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도 전신이 그 전에 콜로키아라는 교과목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걸 운영하는 게 약간의 규범화되거나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그거를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매우 자율적으로 진행해서 학생들이 전공에 대해서 정보를 받는 게 되게 편차가 심한 그런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것 중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빨리 끝내라고 해서 두 가지 새내기 예비대학과 전공탐색 박람회 저 두 개의 사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공탐색 박람회입니다. 전공탐색 박람회는 가을에 실시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준비되는 시간은 이제 봄부터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준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월에 그 세 번째 주쯤에 저희가 전공탐색 박람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때는 전공 소개 영상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전공을 소개하기도 하고 전공탐색 박람회를 위해서 전공별로 원하는 날짜 이렇게 쇼케이스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공탐색 박람회 이틀 동안 현장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우리가 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친 지가 4년째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우리의 좀 우호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환류 및 개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시행착오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학생 전공 선택을 위한 지원제도 모두가 그런 시행착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행착오가 일어나면 항상 시행착오는 혁신성과 이렇게 서로 상쇄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절한 방법으로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원래의 취지와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원래의 의미가 큰 훼손 없이 진행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전공탐색 박람회가 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공탐색 박람회에다 이제 ED, Eagle Stream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올해 그래서 그 똑같은 이름으로 작년이죠. 2024년 전공탐색 박람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온라인 전공 소개, 그다음 전공 쇼케이스, 대면 부서 상담 등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프로그램별로 저런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구성을 해서 저희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진행이 됐고요. 부스를 저렇게 만들어서 각 부스별로 전공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학생들을 상담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는 게 쇼케이스입니다. 전공별로 시간을 별도로 장소를 내서 전공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이게 대외협력에서 진행하는 페어런츠 데이와 같은 기간에 시행을 하면서 학부모님들이 또
이 전공 부스를 찾아오셔서 상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도였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참여 인원으로 보면 2023년에 비해서 24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23년은 사실은 좀 비교 대상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은 비가 엄청 왔고 체육관도 비도 새고 그랬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운영이 좀 어려운 되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총 참여 인원은 작년에 969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부분이 재학생들이었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참여한 구성원 중에서 신입생이 54% 정도, 재학생이 33% 정도였습니다. 재학생 33%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 학생들이 제1전공뿐만 아니라 제2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문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 중에는 제1전공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학생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매우 만족합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님들, 선배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전공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종대학의 교육혁신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학생들, 선배들을 통한 전공 진로지도 그리고 교수님들 직접 참여하는 전공 진로지도 이게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향해야 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참여한 학생들을 보고 실제로 이후에 RC융합대학에서 실제로 그 학생들 중에서 제1전공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보면 제1전공 신청자가 당시에 작년 2학기 11월에 716명이었는데 그중에 이 전공탐색 박람회에 참석한 학생이 한 48% 정도였고요. 그다음 나머지 52%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대부분은 저희가 추측컨대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추측컨대 상당수는 이미 자기 전공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절반 정도의 학생은 현장에 와서 상담을 받고 학생 선배들하고 얘기를 하고 전공을 선택했다는 걸로 봐서 우리가 조금 이 전공 탐색 박람회에 대한 개선과 그리고 방법들을 좀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2025년에는 이 전공 탐색 박람회를 봄에 페어런츠 데이도 아마 올해부터는 봄에 하시려고 그래도 저번에 작년에 봄에 하겠다고 했더니 봄으로 옮기시려고 하신다고 그러셔서 저희는 이제 일단 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학생들이 2학기 9월이 되면 전공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상당히 마음이 결정된 상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정보를 좀 일찍 주고 그리고 올해는 또 가급적이면 총학이나 이런 그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얘를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소 또한 그 스포츠센터보다는 이 컨버전솔 지금 있는 이런 공간이 이전에 그 인재개발원에서도 여기서 행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공탐색 박람회가 결과적으로는 전공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제1전공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에 부합하도록 저희가 좀 더 개선하고 그리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내기 예비대학입니다. 이 새내기 예비대학 또한 2021년부터 시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조정이 있었고요. 새내기 예비대학은 특히 올해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 예비대학은 이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세종대 같은 경우는 새내기 대학이 학점을 사전에 취득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내기 예비대학의 가장 큰 목적은 학교에 대한 긍지와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중도 탈락률을 좀 낮추려고 하는 것. 중도 탈락을 방지하는 것. 이게 이제 저희의 가장 큰 포커싱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세둥지 학교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세 번째 날에는
캠퍼스를 탐방해서 학생들이 캠퍼스 직접 와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점 취득도 컴퓨팅 사고는 그 공통 기초니까 저 교과를 사전에 원하는 경우에 수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준비하는 기간은 뭐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그 뭐 학생 그리고 교수님들 섭외하는 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드는 그런 품이 드는 그런 준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새내기 예비대학은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김성현 교수님이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저기는 문학에 관련된 연세정신에 관련된 특강을 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좋았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정신, 연세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문화, 유산, 전통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가면 이제 여기는 사실은 학생들이 대학에 어떻게 적응하면 좋을 것이냐, 공부를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취지로 이게 기획은 됐지만 이제 교수님별로 그거를 이제 약간 특강 형식으로 하신 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학 생활에 대해서 특히 인간관계, 심리 이런 것들을 강의를 했고요. 둘째 날은 학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학생들이 이제 만족도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선배가 나와서 물어보는 거 다 답해 주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용한, 우리가 애초에 기획했던 의도대로 학생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진을 그냥 넣다 보니까 얼굴 넣었는데 이거 초상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학생들만 봐주시면 그 단과대 학생들이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날 학생들이 60명 정도가 캠퍼스를 직접 방문합니다. 그때가 엄청 추운 때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되게 저희 보기에는 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60명이지만 캠퍼스를 올 만큼 우리 캠퍼스에 관심이 있고 열정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때 염려했던 부분인데 실제 사실로 드러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전에는 투어하고 뭐 점심도 저희가 이제 그 연세플라자에서 제공을 하고 기숙사 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환영 프로그램에서 이제 작년에 RC 문화제에서 수상했던 팀들이 공연도 하고 선배들이 공연을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예비 신입생들을 앞에 놓고 선배들이 공연하면 얼마나 호응이 있을까. 그런데 생각보다 훨씬 호응이 좋았습니다. 제가 염려했던 거는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면 핸드폰 보고 딴 데 보고 있는 학생들, 그게 연상이 됐었는데 적어도 이 시간에 학교를 캠퍼스를 탐방해서 온 학생들은 적어도 그런 학생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내년에도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의 캠퍼스 전체를 소개하는 온라인 프로그램과 마지막 캠퍼스 탐방하는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좀 그런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과 그걸 통한 여러 가지 효과를 저희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중간에 이제 만족도가 약간 낮은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되는데 계속 동영상이 끊기고 혹은 진행하는데 좀 화면이 전환이 부드럽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서 향후에 조금 더 약간 방송 수준은 아니더라도 준하는 그런 수준의 좀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좀 만들어내면 전체적인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그 기숙사 투어 점심 티타임도 점심 식사가 진짜 맛있었습니다. 연세플라자에서.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저희가 기대하기는 가장 첫 번째가 연세에 대한 자긍심, 그를 통한 탈락률, 이 중도 탈락을 방지하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그 주된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발전시켜 가면서 좀 의미 있는 학생들의 그 탈락률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번째 발표자는 RC 융합대학 박영철 학장님이셨고요. RC 융합대학의 혁신적인 성과들, 그 중에서도 두 가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동 탐색 박람회와 새내기 예비대학의 성과, 또 개선 방향들에 대한 고민들을 나눠 주셨고요. 혁신적인 성과, 미래 비전을 전해 주신 박영철 학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